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첫 번째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지금 한 놈만 집중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세전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코로나에 대한 기원과 그 폐해 그리고 거짓된 모든 일체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연구실의 유출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것을 지금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전 세계에 지금 공개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지난 4월 10일 국가안보장 D&I 털시 개바 뒤에 대통령과 내각 장관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그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확실한 물증을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4월 4일 오전 11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는 순간 바로 연이어진 워싱턴에서는요, 바로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보고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보고를 늦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가안보국 NSA 국장 티모시 하우 장군, 공군 중장입니다. 그리고 여성 부국장 둘을 바로 그날 당일 날짜로 모가지를 칩니다. 그리고 대리국장과 대리부국장을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군인들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의 상장을 지금 폐지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더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버진 아일랜드나 파나마나 싱가포르나 이런 곳곳에다가 가명 차명으로 돈을 빼돌려 놓은 시진핑 일가와 중국의 고위 지도층들의 도둑질한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을 발칵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의 상장 폐지를 한다는 것은요, 중국을 그야말로 융단 폭격 내지는 핵 무기로 폭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대중국 압박은 곧 조만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국내적인 상황이 어지럽다고 해서 지금 정신줄 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보조를 누구와 함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6월 3일 날 있다고 하는 선거는요,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체제전쟁입니다. 과연 자유 대한민국이 친중 매국노 세력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친중 매국노들의 손에 이끌려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좀비가 되고 싶은 사람은 투표를 그따위로 하세요. 에? 그따위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명의를 찍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는 거죠.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적어도 친중 매국노들에 의해서 나라가 먹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 딸년이 매춘부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내 아들이 발마사지 하는 놈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친미 자유애국 시민들이 지지하는 그 인물에게 대통령의 책임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요. 법조인 출신들은 하면 안 됩니다. 보셨죠? 망가진 사례, 노무현, 문재인 다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판검사 못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는 또 다른 검사 출신들 있죠.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부패한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농단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야겠지만 반드시 무슨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렇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지만요. 이번에 나와 있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따위는요.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저열한 저질 불량 감자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전, 테리프스 워페어, 이 관세전에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제조업의 재건입니다. 수입 상품의 가격을 높여서 미국 내 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90년대 이후 미국 내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50년대에 21에서 25%에서 현재는 10%로 추락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악화되어 2001년에서 2015년간 6만여 개의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갔고 그 덕분에 470만 개 일자리가 감소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 취업을 향상, 재고시키는 것입니다. 관세는 본국 기업에게 발전 공간을 확대하고 투자와 취업을 증가시키며 그간 생산 기업의 해외 이전을 통해 90년대 약 1,700만 개 일자리가 현재 1,270만 개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국내 생산을 고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강합니다. 세 번째, 무역 역조 감소입니다. 2024년 수출 2조 1천억 달러에 수입 3조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1조 2천만 달러인 최고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10여 년간의 무역 불균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켰는 바 이를 해소시킨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채 감소입니다. 무역 역차는 외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국 투자 자금을 유입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국채가 36조 달러에 이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역차는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세 부분을 상쇄시키게 됩니다. 백악관의 고문 피터 나바로는 매년 관세 수입이 6천에서 7천억 달러로서 10년이면 6조 달러로서 감세 부분과 잠재적인 재정 부담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팁, 야근비, 사회복지금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 4월 23일자 재정감찰 보고에서는 관세전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 GDP의 7.3%에서 2025년 6.5%로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통화 팽창입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단기적인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장차 통화 팽창 영향력도 약화되고 관세 인상은 구매자가 비싼 수입품보다는 싼 미국 미제 상품을 구입할 것으로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MF 4월 23일자 재정감찰 보고에서는
관세전이 금년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통화팽창 현상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7번째, 기업의 생산 자본금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관세 증가 시 원재료와 기계 부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의 생산 자본금이 상승하여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8번째로 주식시장 변동입니다. 시장은 관세가 전 세계 무역을 교란시키고 가격 제고 및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경제가 쇠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는 다국적 기업이 공급망과 업무를 미국이나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최근 주식 폭락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9번째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위치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미 달러화는 무역 역차로 평가절하되고 미 달러화 유출 역시 증가하지만 세계 외환보유 저축화폐로 미 달러화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자산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무역 역차가 증가하면 증가된 국채 규모가 통화 팽창 및 고이율을 촉진하여 최종적으로는 미 달러화의 세계적인 주요 화폐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째,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미국 국가와 경제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망을 보호하고 적대 국가에 대한 중요 상품과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자세입니다. 또 그동안의 무역 역차로 야기된 외채와 투자 의존도로 야기된 국가안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유 미국 국채는 7,610억 달러로서 일본 다음 규모에 해당합니다. 11번째, 중국과 디커플링의 촉진입니다. 디커플링은 보통 우리가 탈동조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전문가와 공화당 측에서는 관세는 미국 경제가 중국과 탈동조화, 디커플링 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중국 제품 가격을 높여서 미국 내 기업의 공급망을 개선하거나 생산 기지를 미국 내로 되돌려 중국 경제와의 연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디리스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코로나 기간 중에 공급상의 부작용이 있었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 상품 의존도를 낮추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자, 12번째입니다. 미국의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 즉 감독, 재정, 환경 포장 등을 기준할 때 이런 모든 무역 장벽을 강화하여 미국 수출 기업들이 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였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국제무역 방식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관세를 협상의 책략으로 택하여 미국 수출 기업들에게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격 통제나 부가세 등과 같은 무역 장벽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서 지금 협상을 했는데 제발 좀 뻘짓은 안 하길 바라죠. 이 자들이 이 공직에 있는 자들 혹은 이렇게 뭐 교수 같은 거 하다가 이게 국가 기관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대개가 이 현장감이 지금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장 밑바닥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이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답안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만들어낼 것으로 보는데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끌어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일본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이기 때문에 도무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소달구지 끌고 호미로 길쌈하고 낮으로 풀을 베던 그 시절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1940년대 이미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갖춘 그런 대단히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육상의 육군도 공군도 만만치가 않았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과연 일본이 쉽게 망해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추측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일본 사람들, 일본이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저력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남을 업신여긴다거나 비방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볼 때 김영삼처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앞에 하나가 빠졌죠. 외놈들,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자, 결국 김영삼이가 자빠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바람에 바로 IMF를 얻어맞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영삼처럼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본을 따져보면요, 오늘날과 같은 이 국가 쇠락, 국가의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원흉으로 삼아야 될 자가 1번이 김영삼, 2번이 김대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등장과 이것들의 대통령병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융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허접한 쓰레기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폐역한 정치, 무도한 정치, 인륜 도덕이 없는 야만의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를 주름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있을 대통령 보궐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서 친중 매국노 집단, 전라도 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에? 그대들의 고향 땅이 태양열 발전 장비로 납, 카드뮴, 수은 이런 물질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장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서해안에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이 중국 괴물들에 의해서 점거당하고 망해버리고 싶다라면 친중 매국노 집단에게 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딸을 향후 직업란에 매춘부로 적어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쁜 딸들이 중국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랭이 벌리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매춘부가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친중 세력들 쎄쎄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저 인간 말종들을 지원하십시오. 그렇게도 여러분의 딸들이 창녀 매춘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쪽에다 표를 주시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안보도 미국과 경제도 미국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중국에 가서 올인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회사 주식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들의 요구사항이 중국 가서 계속 비즈니스를 해라, 거기서 이득을 더 많이 내라, 만약에 그런 것이 주된 이유가 돼서 중국에 계속 잔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그건 뭐다?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자폭하는 길이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곳을 다녀왔던 부회장이가 하는 사람도 갑자기 의문에 사망을 했다 그러죠? 왜 그랬는지 아마 이미 다른 유튜버들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11월 5일 날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도착했던 대한항공 비행기,
또 그 안에 실려 있었던 그 물건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총 8명이 탑승을 했었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그 탑승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거기에 왜 갔을까? 이런 것들을 미국의 CIA나 FBI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그 조사의 압박이 목에 차오른다는 얘기죠. 생각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서 개과천선하면 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못된 생각하고 그 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갈 때 바로 뭐가 남는다? 남는 건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죽기를 간청하면 그 길로 가면 되겠죠. 그러나 살기를 원한다면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들 하시고 바보 같은 결정들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